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화요일 순서 행복충전 1부에 준비되는 코너입니다. 닥터조와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오늘도 변함없이 윌셔 스파인 센터의 조한경 원장님 자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두 사람이 다 목이 안 돌아가는데 두 분 다 어떻게 동시에 담에 걸리셨어요? 아 근데 저는 일요일. 더운 날. 저는 오늘 아침부터 네. 그래도 원장님이 좀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운동법도 좀 알게 되고 네. 살짝 마음이라도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나았다는 얘기는 안 하시나요? 아직은, 마음이라도. 돌리기가 힘들지만 음. 그래도 아픈 데를 이렇게 잘 잡아주시니까 우리 다음 주쯤에 요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담 걸리는 거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하거나 혹은 예. 좀 나아질 수 있는지.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리고 다음에 종류가 있어서 아. 구분하고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이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오늘 주제 키드니 스톤입니다. 키드니 스톤. 한국말로 신장 결석. 그게 보통 요로 결석이라고 막 그러죠. 그 왜 출산의 고통만큼 아프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아파 죽는. 맥주 많이 마시라고 하는 그거. 아, 네? 그런가요? 그래요? 맥주랑 수박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3리터 먹으라 그러죠. 아 그래서 수분을 빼내려면? 빨리 빼내려고 맥주를 얘기하는구나. 진짜로도 물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돼요? 그 돌을 이제 자연적으로 배출하려고 할 때 뭐 병원에서 이제 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크랜베리 주스 먹으라 뭐 이런 말씀들 하죠. 맞아요. 근데 뭐 어쨌든 물을 먹어서 빼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것도 어느 정도 4mm 전까지 사이즈가 그거보다 가능해요? 커지면 뭐 안 돼요? 사실은 힘들죠. 몇 밀인지 한번 재봐야겠어요. 근데 사실은 몸 안에 돌이 생긴다는 거 자체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이. 맞아. 그렇죠. 꼭 그렇죠. 요로결석 말고도 생기는 데가 많죠. 여기저기. 네. 네, 요로결석은 소변이 내려가는데 길에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요로결석 안에 신장결석도 있고 지금 우리 미국 사람들은 그냥 맞아. 키드니 스톤 그러는데 네네. 방광결석도 있고요. 요관결석도 있고 심지어 아. 요도결석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요. 되게 네. 많구나. 그 요도가 되게 길거든요. 네. 위에서 아래로 신장의 위치가 어디예요? 신장 위치 좀 아래쪽 아니에요? 저 그렇죠. 뒤에 이렇게 저거 아니에요? 뒤인데 꽤 위에 있어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갈비뼈 바로 밑에 있을 정도로 꽤 위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아, 쭉 그래요? 아래로 해가지고 오. 내려와야 되는 타고 그 방광까지 내려오는 유관 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유관이 있으니까는 거기 중간중간에 이제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또 달라요. 보통 허리 아프고 이제 양쪽 오른쪽이나 왼쪽이 아픈 건데 네. 네. 예, 근데 그 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어떨 때는 맹장이랑 헷갈리기도 하고 네. 또 어떨 때는 반대로 뭐 개실염 이런 거랑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경험이 없을 때 두 번째는 알죠. 그쵸. 두 번째는 알죠.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acute renal attack이라 그래가지고 네. 갑자기 아플 때가 있는데 네.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아기 낳는 고통보다 더했다라고 맞아요. 하시는 여자분들이 있을 정도로 오.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네네. 밤에 당연히 응급실 가죠. 너무 그쵸. 아프니까. 그렇죠. 이게 밤이나 새벽에 시작되면 더 아프고요. 예. 낮에 시작되면 덜 아프고 그렇대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고. 너무 아프면은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죠. 할 약을 정도예요. 먹으면 갑자기 좀 살겠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심하게 아픈 건데. 네. 근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딱 알아요. 이거 점점 심해질 거라는 걸 아는데 이게 보통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 고통이 네. 통증이 피크를 치니까 네. 벌써 이 공포에 이제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르기 맞아. 시작하고 예. 이게 전체적으로 짧으면 3시간 길면 막 8시간을 정말요? 가거든요. 네. 거의 진통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이제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아파도 잘 참는 사람도 있고 음. 둔한 분들 있잖아요. 통증에 또 둔한 분도 있고 네네. 돌이 마침 좀 작고 뭐 그래가지고 조금 아팠는데 그냥 빠져나오고 이러는 경우도 되게 운이 좋은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근데 운이 나쁘면 수술해야 돼요? 그럼요. 50% 환자는 토하고 현기증 일으키고 85%는 피가 나요. 그 흡연해서. 정도예요? 근데 네. 이게 마이크로스코픽 헤마투리아라 그래가지고 네. 눈에 잘 안 보이는
작은 조금의 피가 나고 어떤 경우는 소변이 빨갈 정도로 피가 많이 나기도 하고 다양해요. 네. 근데 그 아까 수술을 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크기를 이제 4mm 정도보다 작으면 그 이하라면 아프게라도 어떻게 빠져나오고 자연 배출이 가능한데 그거보다 크면 병원에서 샤크웨이브, 그러니까 체외 충격파 정말요? 가지고 돌을 부셔서 빼내거나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아니면 내시경을 하거나 요도를 통해서 아니면 그냥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말만 들어도 무섭네요. 네. 충격요법으로. 그 샤크웨이브도 얼마나 말이 샤크웨이브지. 되게 오랫동안 누가 여기 발로 걷어 차는 것처럼 계속 맞는 거거든요. 뒤에서.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돌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찾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아야 되죠. 진단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의료진이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죠. 요로 결석이다. 이렇게 알긴 아는데 확인을 할 때는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하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돌 성분이 항상 칼슘인 게 아니라 가끔 요산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엑스레이로 안 보이죠. 그리고 아니면은 체외 충격파나 이런 수술을 해야 될 때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그때는 조영제 넣고 엑스레이 촬영하거나 CT로 보거나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건요. 애초에 왜 그런 게 생기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진짜 좋은 질문. 제가 좋아하는 우수 학생. 예방할 수 있으면.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다 응급조치예요. 이미 생겼을 때. 그렇죠. 근데 원인을 알아야 재발을 막죠. 그렇죠. 왜 재발을 막아야 되냐면요. 보통 한 번 결석이 왔던 사람은 50%가 5년 이내에 재발하거든요. 재발률이 높아요.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게 체질인 거네. 그렇죠? 돌이 생기는 사람들이 이제 체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타고난 체질은 아니고 내 환경이 자꾸 돌을 만드는 그 환경적인 체질은 맞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공식적으로 주로 20대에서 40대 남성이 많아요. 그러게 남자분들이 좀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시기잖아요. 20대에서 40대에 많은 거예요. 최고 건강할 때. 의학적으로는 원인은 지금 원인을 물어보셨는데 원인은 유전력이 많아요. 익숙한 표현이죠. 또 유전이에요. 아니면은 칼슘이 너무 많아서 그런다고 말씀을 해요. 성분이 칼슘이니까 이런 식인데 실제로는 원인은 만성적인 칼슘 결핍이 원인이에요. 거꾸로. 다시 한번. 그래요? 칼슘 과다가 아니라 만성적인 칼슘 부족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말은 가족력이란 얘기네요. 결국. 가족력은 있겠지만 가족력이 뭔가 자꾸 칼슘 결핍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유전이란 말은 좀 이건 힘들어요. 다른 것처럼 이런 거 당뇨처럼 고혈압처럼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당뇨 고혈압은 훨씬 더 빈번하게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있으면 나도 당뇨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로 결석은 그 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칼슘 결핍의 원인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하면 3분의 1이 칼슘이에요. 우리 몸의 미네랄 중에 제일 많은 게 칼슘이에요. 뼈가 다 칼슘이잖아요. 우리 몸이 칼슘을 늘 필요로 하고 제일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지 않게 섭취를 해줘야 돼요. 다행히 원래는 음식 중에 칼슘이 많기는 한데 근데 요즘 음식은 칼슘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흡수도 잘 안 되죠. 우유가 패스처라이제이션을 거치면 칼슘이 들어있는 우유도 그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게끔 변하는 게 문제예요. 고온의 우유를 살균해버리면 우유 안에 있는 효소가 파괴되면서 흡수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공식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양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근데 탄산음료를 마시거나 몸의 체질을 산성으로 만든다거나 산성 음식을 먹게 되면 이걸 중화시켜야 되니까 칼슘을 또 엄청 갖다 써야 돼요. 어쨌든 이래저래 칼슘 결핍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이 되게 당황하겠죠. 그러면은 몸이 갑자기 탄산 음료를 먹었다. 그러면은 갑상선 옆에 조그맣게 부갑상선이라고 있어요.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인데 여기서 PTH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PTH는 그냥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부갑상샘 호르몬 정도 되겠죠.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혈중에 있는 PTH 농도가 올라가면 이 호르몬이 무슨 일을 하느냐? 뼈에서 칼슘을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화된 것들을 중화시켜야 되니까. 네네. 칼슘이 중화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혈중에 칼슘이 있어야만, 칼슘이 충분히 있어야만 우리 혈압도 유지되고 심장도 제대로 뛰고 뇌의 기능도 제 기능을 하고 하는 일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칼슘 부족하면 안 되니까는 뼈에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서 쓰는 거죠. 원래 거기서 뺐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 몸은 그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뼈를 희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장이 뛰어야 사람이 우선 사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내가 오늘 화요일 날 칼슘이 부족해요. 먹은 게 칼슘을 부족하게 먹어서. 그래서 부갑상선이 이 PTH가 호르몬을 분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혈관에 넣어줬어요. 내가 오늘 칼슘은 안 먹고 탄산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다음 날 내일 내가 칼슘을 충분히 먹었어요.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칼슘이 부족해가지고 부갑상선 호르몬이 또 일을 했었어야 돼요. 이게 계속 이랬다 저랬다 반복이 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조절 기능을 잃어요. 헷갈리게 했네요. 그래서 헷갈린 거죠.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PTH 호르몬을 전부 다 혈중에다가 덤프시키는 거예요.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뼈에서 칼슘을 빼다가 전부 혈관을 타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게 오버컴펜세이시라 그래요. 어떤 오버컴펜세이시 된 거죠. 혈중에 항상 칼슘 농도가 높으면 이게 신장의 모세혈관에 걸려서 막히는 거예요. 신장이 원래 필터 기능을 하잖아요. 소변을 걸러내는 일을 하니까 굉장히 작은 모세혈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글로 피가 걸러지는 우리 정수기의 필터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소변 걸러내는 필터 기능. 당뇨 환자들은 이 필터에 당이 걸리면 망가져서 신장 이식을 하거나 투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칼슘들이 돌아다니다가 이것도 여기에 걸리는 필터에 계속 필터를 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필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오랫동안 만성적인 칼슘 결핍이 원인이 돼서 신장에 그 돌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칼슘이 신장이 아니고 딴 데 낄 수도 있어요. 혈관에 끼면 동맥경화인 거예요. 그래서 칼슘제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가 생긴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뼈는 칼슘을 다 잃어서 골다공증은 엄청 늘어났죠. 그러네요. 골다공증의 다른 원인도 많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면 어떻게 나올까? 칼슘이 엄청 높게 나오겠죠, 피에.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병원에서? 칼슘 먹지 말라. 근데 키드니스톤 성분이 칼슘이고 피 검사에서 칼슘이 높게 나오니까 의사가 칼슘 먹지 말라, 우유 먹지 말고 유제품 먹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칼슘이 많은 게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니까. 결과를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긴 하겠네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영양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칼슘 먹으면 안 된다. 딱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칼슘 결핍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원인적인 조치 없이 칼슘만 또 섭취하는 것도 답이 아닐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 원인은 광고를 듣고 왔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나 수술 안 하고 이거 잘 빼낼 수 있을까? 광고 듣고 왔어. 이것도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 말고 그렇죠? 작은 거. 최대한 안 아프게 어떻게 하면. 네, 광고 말씀 전에 듣고 돌아옵니다. 8월 23일 화요일 순서 행복충전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한경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로 이야기 꾸며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로결석. 사실은 말만 많이 들었는데 은근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또 쉽게 그렇죠? 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방법도 좋고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뺄 수 있는지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아니 근데 건강한 사람도 계속 생기긴 생겨요? 건강한 게 아니죠. 칼슘 결핍이 됐는데 거죠? 몸의 영양 결핍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만성적으로 오래 유지된 거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고요.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도 커요. 이런 분들은 고혈압을 이렇게 될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예,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근데 사실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대부터 40대까지의 남자분들이 많이 걸린다는 건 정말 가장 건장한 시기에 건장한 분들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사실 거잖아요. 제일 건강한 시기인데. 그렇죠? 네. 피 검사했을 때 칼슘이 좀 높게 나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이나 요로에 결석이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많아지죠. 네. 예. 그리고 근데 그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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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항상 이거 뭐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요. 뭐 먹으면 영양제 되나요? 뭐 하나 추천. 당연히 일단 칼슘 결핍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네. 경우에는 칼슘 서플먼트를 드셔야죠. 아 칼슘을. 네. 보조제. 제가 마그네슘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지만 칼슘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칼슘만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네. 칼슘만 많이 먹어도 그 칼슘이 흡수가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소용이 없죠. 없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칼슘을 근데 흡수를 시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D잖아요. 마그네슘과 비타민 D. 그렇죠. 네. 그래서 결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칼슘만 드시는 게 아니라 요즘 뭐 칼슘, 마그네슘 같이 붙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네. 어. 함께. 예, 그리고 셀레니움 셀레니움? 셀레니움을 추가로 드셔야 되는데 셀레니움.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또 처음 들어보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네. 셀레니움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얘도 신통방통 중요한데 네. 이것도 이렇게 흔하게 결핍되는 미네랄들은 아니지만 네. 현대인들 모르죠 또. 문제는 칼슘 제품들이 너무 다양하고 맞아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리고 이게 의약품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건강보조식품은 포텐시가 네. 네. 이게 함량이 미달된 제품들도 많아요. FDA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구나. FDA가 승인하는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네네. 자유로운 그냥 음식 식품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흡수가 안 되는 제품들도 많고 그 안에 용량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제품들도 많고. 아 그래요? 예, 이왕이면 똑같은 마그네슘이라고 하더라도 네. 마그네슘 옥사이드, 마그네슘 사이트레인, 마그네슘 뭐 말레이트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원가가 좀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또 싼 거만 우리는 그냥 마그네슘이라고 사지만 네. 마그네슘 옥사이드가 제일 많을 거라고요. 제일 싸거든요. 제일 흡수가 근데 안 돼요.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먹고 나서 효과가 없는 제품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가격 차이가 또 천차만별인 경우도 있고 어떤 건 너무 비싸고 어떤 건 너무 싼데 이런 네. 차이들도 있고 이제 그런 아니, 게 문제라는 거죠. 그 참 이런 거 하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원장님 블로그 같은 거에다가 네, 정리를 쫙 해서 아니 뭐 사면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그냥 어떤 브랜드의 뭐 브랜드를 네 그냥 그러니까 이건 차라리 그래도 다른 제가 거보다 그거를 낫더라. 일부러 안 하는 이유가 네.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걸 내가 이거 파는구나. 파는구나라고 여기서 오해할까봐. 여기서 무슨 뭐 홍보비를. 홍보비가 났구나. 맞아요. 누가 저한테 그런 홍보비 주겠어요? 그런 거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브랜드를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 라벨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아 있어요 아. 벌써. 아직 안 올려놨어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라벨에서 정말. 뭘 확인해라. 그러니까 뒤에 라벨을 봐서 네. 그러니까 오메가 3도 다 오메가 3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D도 그렇고 비타민 E도 그렇고 완전 달라요. 네네. 비타민 B12 우리 많이 먹는 것도 완전 다르고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성분 차이가 조금 나면 가격 차이가 나는데 되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막 3불, 5불 차이예요. 많이 나면 10불 차이인데 우리의 소비 습관은 어때요? 그래도 좀 더 싼 마그네슘, 거를. 마그네슘 맞아요. 중에 제일 싼 거를 손이 가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사왔죠. 마켓에서 네. 음식 살 때도 늘 그렇게 해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소비 패턴을 보이는데 이게 근데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네. 먹고 나는데 별 효과 없다. 분명히 잘못 먹었겠지.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한국에서 미국 거를 막 사가시는 분들 중에 정말 한국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것들을 여기서 많이 팔 수밖에 없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옛날에 제가 한국 나갔을 때 어느 특정 브랜드를 연예인이 광고를 하는데 되게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었어요. 네네. 여자 연예인. 이분이 광고하면서 광고 카피가 TV 광고였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네. 광고를 하는 제품이었는데 TV 광고 카피가 이게 천연 비타민이래요. 천연 네. 비타민인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 여자 연예인이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안 가르쳐 주지 뭐 이런 카피였어요. 아 정말요? 나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걸 가르쳐 줘야. 그럼요. 여기서
소비 패턴이 한국이랑 미국도 엄청 차이 나는 게 미국 사람들은 되게 따져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마케팅이 여기는 돼요. 네. 5장, 6장짜리 리포트를 보고 물건을 하나를 사요. 네. 예. 한국 안 읽어요. 한국 연예인 마케팅이 더 잘 통해요. 맞아요. 광고 사실 보고 혹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연예인 마케팅을 했으면 난 사실 그 제품을 안 살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연예인들 때문에 그게 광고비가 광고비가 가격에 녹아났기 때문에 분명히 더 비쌀 것이고 네. 연예인이 그 제품에 대해서 뭘 안다. 그냥 광고비 받고 광고하는 건데 그쵸. 제품이 우수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근데 연예인 광고비가 제일 잘 먹힌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맞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 사실은 제품을 살 때도 이 라벨을 잘 보고 사실 필요가 있어요. 네. 언젠가 한번 정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요. 일단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예방하고? 자,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셀레니움, 마그네슘, 칼슘을 드셔야 된다. 비타민 D는 뭐 기본이고. 네. 예, 근데 이거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50% 이상 재발한다고 하니 네. 예방을 위해서도 처방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그네슘, 셀리움 이게 예방을 위한 처방인 거고요. 네. 그리고 키드니 스톤이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일단 있는 거 알았어요. 그렇죠. 키드니 어택이 와가지고 너무 아팠는데 네. 넘어갔어. 근데 꼭 반드시 다 빠져나와서 넘어가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일단 아프지 않기만 한데 빠져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가 다음번에 빠져나올 때 요로를 다 긁으면서 얘가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네. 아픈 거잖아요. 네. 긁으면서 아프게 꼭 빠져나와야 하는가. 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최대한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안 아프게 빠져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민간요법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레몬 주스, 뭐 올리브 오일 뭐 섞어서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러 애플 사이다 비네가를 먹어라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네. 많으니까 네. 보시면 네네. 되고 예. 얼브 중에 이름이 좀 어려운데 벌버리스 볼가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그거요? 네, 아시는구나. 예, 아시죠? 벌버리스 볼가리스. 버버리하고 불가리. 진짜 명품이네요. 그러네요. 왜 이렇게 친숙하지 했더니.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벨라도나. 벨라도나. 아, 그거. 요 두 가지 요리로도 쓰이고 약초로도 쓰이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값도 싸더라고요. 10분 10불 뭐 15불 미만 정도. 이 허브들은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키드니 스톤을 좀 덜 아프게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날카로운 네네. 면들을 좀 깎아주나 보다. 녹여서 네.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주든지. 어떤 형태든 네. 도움이 된다면 저 같아도 먹어보겠어요. 그리고 칼슘을 추가로 칼슘을 드셔야 되는 거죠. 지금 키드니 스톤이 있는 분들은 그래야 네. 덜 아프게 뺄 수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칼슘 결핍 상태가 되다 보면 이 돌이 점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쉽게 요로 결석을 배출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심지어 아프지 않게 모르는 사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수술을 잡았다는 날짜를 잡은 거는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리고 네. 수술 날짜 잡고 의사가 다 준비해놓고 했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민간요법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수술을 하려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없어졌어.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내가 아파야 하는 건 아니니까. 저 그리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까 왜 포텐시를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우리가 비타민이나 칼슘 같은 거 살 때 네. 보면 몇 밀리그램이 들어있고 이런 왜 그쵸. 도수가 있잖아요. 네. 항상 제일 높은 걸 산다고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그러니까 않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마그네슘의 다른 종류에 따라서 어떤 네. 거는 그 많은 걸 먹어야지 그 중에 10%가 흡수되는 게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분이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함량이 또 중요한 거는 어디서 검사했다 2012년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네. 50% 이상에서 거기에 적혀 있는 만큼 네. 미 나오지 않았어요? 성분이 안 나온 거예요. 아.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능하구나. 어려움이죠. 소비자로서는 짜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 이유가요. 네. 어떤 거는 뭐 함량이 되게 낮고 어떤 건 되게 높게 나오는 게 음. 개인한테 네. 맞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제품들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네네네. 개인한테 맞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 영양학적으로 가이드라인들이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뭐 5000 IU 이렇게 네네. 해서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비타민 D 5000 IU 원료를 가지고 이거를 만드는데 어디서 이제 그 원료를 가지고 왔는지 원료는 제대로 깨끗한 환경에서 보관이 됐다가 왔는지 네. 어떤 식으로 운반을 했는지 그 운반을 해가지고
제조하는 공장은 제대로 된 시설에서 공장을 하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공장에서 그걸 추출해내는 방법은 뭔지 원료에서 그 방법에 따라서도 소실률이 다르고 막 이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제품의 상태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원가에 어떤 거는 비용이 더 드는 방법이 있을 거고 덜 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원가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제품들이 뒤죽박죽인 것들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어려워요. 네, 이게 건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음식을 통해서 다 흡수가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음식이 좋은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그건 더 어렵습니다. 요즘은 더 어려워졌어요. 더 잘 챙겨 먹기 더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제를 챙겨 먹어야겠네요. 오늘의 보조제는 칼슘과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비타민 D와 이것도 좋은 거 만드는 게 그것도 쉽지 않다고 지금까지 쭉 저희가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왜 세상이 이렇게 됐나 참 아쉽습니다. 네. 자, 오늘 요로결석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 주가 많이 기대돼요, 저는. 저도요. 밤 걸렸을 때. 그리고 헬리님께서도 3년에 한 번씩 정도 걸리신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죽을 것 같다고. 많으세요. 그러게요. 아프시겠어요. 자,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신 조한경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